것도 얘기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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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나 청년, 이 취약계층의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산회의의 앞으로 대화 과정에서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 빠지고 참여하시게 했네요. 네. 네, 방금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좀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야지 보시는 분이 또 알게 됩니다. 네, 네, 저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 말고 아까 그 주제와 연관해서 아까 대통령님 그 고용 유연화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 고용을 잃으면 그 뭐 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대안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법 이런 것도 만들어 달라는 게 그 계약 기간 끝나면 그 재계약 안 해버리면 뭐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다 잃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만들고 싶죠, 누구나. 그 열악한데 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들면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안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고용유연성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고용유연성과 관련해서 사용자들을 해고를 하려면 두 가지 경우에 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그 특별한 잘못을 하거나 규칙에 위반돼 갖고 했을 때 징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상의 해고가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엄격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압도적인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인사 압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조조정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의 고용 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더 목말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는 노동자들이 처음에 뽑았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치, 이거보다 세월이 갈수록 다 이렇게 소진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짐이 되죠. 가령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데서는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것이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숙련도나 이런 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자기가 최종점에서 노동자의 노동성을 다 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의 말하자면 과거에 충분히 경쟁력을 활용하고 현재의 경쟁력이 좋아졌을 때 갈고 싶어 하죠. 그 경우하고, 또 하나는 계절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기 순환을 타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 좋을 때 많이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비정규직으로 돌렸고 이런 것을 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되는데, 아까 사회 안전망으로는 저는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아무리 빨리 구축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준만큼 만족시킬 때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고, 그건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아주 대기업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주 좋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 또 노동조합이 강력한 데들은 제도와 상관없이 생존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이상의 어떤 일상적인 해고가 가능한 그런 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여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자리 내에서 누려왔던 자기 결정권,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을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오늘 좀 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 후속 말씀으로 좀 안심을 시켜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후속 말씀을 하셔도 저는 혹시 오늘 경총 회장님이 이거 대통령께서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만간에 뭔가 조치를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좋지 않을 텐데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네. 저도 자꾸 비정규직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게 사용자 편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노동자들도 압도적인 힘이 있거나 자기 사회적 위치가 강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반전시킬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직은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맞서는 것만
없기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같이 사용자가 압도적이거나 정부가 무조건 권위주의적이어갖고 이념적으로도 모든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시기에 우리는 맞서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저도 집에 가면 마누라의 그 갱년기, 딸내미의 사춘기에 시달려서 복합위기지만 우리나라 복합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 진영 내부에서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적 대화 하고 싶은 거고 대화하자는 사람이 상대한테만 모든 걸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우리 신뢰가 쌓이고 진정성이 쌓이고 노동도 더 힘이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책임감 있게 네.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건 분명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준비된 거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직률을 높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규직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도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조직 내부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그저 하청 노동자나 특권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많이 조직화돼야지만 조직 내부도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률 많이 높일 테니까 정부에서도 조직률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건 많이 제가 권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읽어도 됩니까? 네. 시간 너무 아니 많이 좀 잡고. 사회자로서 저는 할당을 또 생각할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하세요. 하긴 할까요? 놔두세요. 예. 네, 네, 네. 그러나 가령 이를테면 그리고 그래서는 좀 설명해 가급적이면 주시면 다 빼고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 써준 대로 안 네, 읽으면 네, 말씀해 써준 사람한테 주시죠.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예. 조직 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예.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정림 교수님 발제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혁신과 생산성 제고만으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 간 격차가 곧 임금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중소기업과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고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법법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중간 부분은 우리 박명준 교수님 그 초기업 교섭 확대하는 걸로 대처하고요. 줄이겠습니다. 그거 걱정하시니까. 저는 이 경제적인 그런 격차가 정말 사람들의 삶의 격차로 그대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격차나 자산의 격차가 있더라도 한 사람이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일원이라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벼랑 끝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굉장히 열악하게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되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적어도 교육이나 이런 것만큼이라도 내가 없더라도 충분히 동등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 자기가 잘나서 버는 것도 있지만 뭐 AI 도입이나 기술 이런 거에서 그 경쟁력이 세진 데는 점점 세질 텐데 이거 다 사회적으로 그 세금 낸 걸로 같이 연구해서 만든 기초과학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로봇세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 세금이나 책임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플랫폼 노동 이런데 노동조합은 만들지만 그 단체 협약을 못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성이 명확지 않아서 노무종사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 이런 거 할 때 그 합의가 너무 쉽게 위반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를 단체 협약 수준으로라도 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강제하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든 제도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단체 협약 수준으로 엄중한 무게를 가질 수 있게끔 사회적 압박과 정부의 그 통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 제도로 만들어야죠. 네, 예, 뭐 그건 합의가 아니지. 예.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 네.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노동부 장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어떤 제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좀 말은 좋은데 네. 그래서 전부 다 1년 11개월만 다 그냥 1년 11개월짜리 해놓고 2년 안 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난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그게 이제 장애가 된다 오히려. 네. 이게 과연 2년 이상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규 고용해라. 이제 이게 입법의 취지인데 사실은 이제 반대로 절대로 2년 이상 쓰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1년 11개월 하고 다 그만두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작용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 고용계약이 지금 현 제도상 금지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하고 5년 동안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때 도입할 때 비정규직들을 기간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호하려고 한 건데. 가장 충돌한 것이 대통령이 금방 말씀하셨던 이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상시 지속 업무로 보아지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근데 그러면 이제 60세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1년 11개월 만에 계속 그렇지. 반복될 것이라는 논쟁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요 기한을 실제 정하는 그러고 걸 있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뭐냐? 사용 사율 입구에서부터 그 업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업무면 2년짜리 그렇죠. 못하게 하자. 못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가 있다. 청소 업무는 아니, 지속 됐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네. 부분인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년 고용 계약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예 안 네.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몰라서 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고 원래 있어서 네, 2년. 노동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프로젝트 3년 그런 것은 그런 가능- 것들은 예외지만 프로젝트가 업무의 성격상 기간이 명확한 예, 거는 그렇습니다. 된다. 예, 맞습니다. 나름 연구를 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까부터 여러 번 손드셨던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님 말씀 주시죠. 네. 오늘 대통령님 기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중견기업 업계도 아주 공감합니다. 저하고 뭐 제가 대통령하고 이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업계에서 굉장히 한번 진정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계는 얘기하지만은 중견기업업계는 사실 중견기업계 나름대로 대기업한테 인력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또는 어떠한 어떤 시장의 인더스트리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이정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만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이 스케일업하는 그러한 벤처회사,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중견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가일층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우리 지금 노동부 장관에서 전 민노총 위원장을 하시고 또 항상 소수자 의견을 존중하시는 우리 김정희 위원장, 제가 두 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김동미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만찬이나 오찬을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뭐 그런 거만 하세요. 이게 여기서 오피셜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대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중견기업 협회도 직원이 더 큰 경제 단체로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이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분이 그렇게 이직을 했는데 그럼 저희는 또 더 새로운 신입사원 받아서 키워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이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런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계시고 그다음에 소수자 의견을 정하는 경사위 위원장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이 대기업의 양극화의 문제를 가지지 않은 중견기업계는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좀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기업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지금은 나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보이는데,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도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 착취 관계. 그러니까 뭐 경영 개선 성과를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얼마 전까지 있던 뭐 원가 후려치기, 뭐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 개선을 하면 가격에서 깎아가지고 뭐 숨 쉴 여지가 없게 겨우 뭐 생존 가능한 정도만 남겨놓으니까 좋은 인지를 쓸 수도 없고 경영 개선이나 기술 개발 해봤자 그거 다 뺏기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기업 임원 로비하러 다니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는 노동자층과 중소기업은 입장이 같은 면이 있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고쳐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간의 양극화와 이런 뭐 일종의 착취 관계 이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꽤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중요한 과제거든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 양극화라는 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프로핏 쉐어링이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할만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은 더 많은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성장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노조 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잖아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하고 하청기업 노조하고 이해관계가 좀 내부에서도 충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참 드러내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교정해 가야 될 과제 같아요. 우리 김정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게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성균 손 회장님도 사실 그 안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에서도 사실은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잠깐만 그 우리 중견기업 회장님 초청 감사드리고요. 초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예. 아까 유엔 안정성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큰 맥락은 결국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동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타협을 이루어야 될 컨텐츠는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유엔 안정성 포함해서